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마이뉴스에서 일하고 있는 박정훈 기자입니다. 오늘 유엔 여성기구 지식 파트너십 센터에서 주최하는 세계 여성의 날 기념행사에 오신 분들 앞에서 남성에게 성평등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페미니즘을 성평등을 말하는 남자들 중에서 저는 조금 평범한 축에 속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대안적인 어떤 삶을 추구하지도 않았고 다른 남성 페미니스트들처럼 어릴 적부터 일찌감치 이 사회에 대한 굉장한 문제의식을 갖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조금 불편했습니다. 그때는 무엇이 불편한지 몰랐지만 지금은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남자다움을 요구받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이를테면 갑자기 가방이 없어진다거나 앉으려는데 누군가 의자를 빼는 그런 일 등이요. 저는 왜 그렇게 고통받아야 했을까요? 아마도 제가 소심하고 뚱뚱한 축구 등의 운동을 잘하지 않는 전혀 남자답지 않은 아이였다는 사실이 약점이 된 것 같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저를 한 학기 내내 지독하게 괴롭히던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말고사 날 아침에 저는 대뜸 그 아이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당연히 이거는 좋은 행동이 아닙니다. 하지만 고작 만 14살의 저에게는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어 보였습니다. 물론 그 아이는 힘이 셌고 제가 더 맞았습니다. 근데 정말 놀랍게도 시험이 끝난 이후에 그 아이가 저에게 미안하다면서 화해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학기부터 저는 정말로 학교를 편하게 다닐 수 있었습니다. 훗날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 아이에게 주먹을 날린 직후부터 어쩌면 남자다운 만만하지 않은 아이로 인정받은 것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공격성이나 폭력성이 담긴 행동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것, 그것에 동조하거나 적어도 방관할 줄 아는 것이 어쩌면 아주 어린 시절부터 길러지고 있는 남성성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남자다움을 요구받는 아주 대표적인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군대입니다. 서열화나 폭력적인 문화는 물론이거니와 특히 여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퍼져나가는 모습을 저는 목도해야만 했습니다. 제가 경험한 군대는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것이 하나의 문화이자 놀이가 된 공간이었는데요. 여성을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성적 대상으로 묘사하는 말과 행동에 웃어주지 않거나 반박을 하는 것도 구조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그런 말에 잘 호응해 주는 것을 군대 생활 잘한다 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지금은 핸드폰 사용이 가능해져서 과거에 비해서 폐쇄성은 덜해졌겠지만 군대는 여전히 누군가에게는 원하지 않음에도 그릇된 남성성을 학습해야만 하는 공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능력 있는 가부장이 되고자 하고 되어야 한다고 믿는 남성들이 많은 것 또한 강요된 남자다움의 결과일 것입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통계를 보면요. 결혼 의향 자체가 남성이 여성보다 약 20%가 높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 친구들 만나보면 결혼하고 싶지만 어렵다, 부담스럽다는 이들이 많습니다. 결혼하기에는 돈이 없다면서요. 어쨌든 남자들은 돈을 어느 정도는 갖고 있어서 자신이 가정을 부양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여러 통계들을 살펴보면 지금 청년 남성들이 가장, 생계 부양자 등의 인식이 기성세대보다 강하진 않습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뚜렷한 대안적 역할 모델을 찾지 못해서 결국 가부장 되기를 원하는 상황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그들이 자라면서 본 성공한 남자들은 전부 가부장의 모습을 띠고 있었으니까요. 언젠가는 결혼해서 누군가의 돌봄을 받으면서 가부장 노릇을 해야만 진정 능력 있는 남자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남성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것은 제가 앞에서 말했던 이런 것들입니다. 폭력성, 여성 혐오, 가부장이 되어야 한다는 압박 등 말입니다.
제가 말한 남자다움은 주로 여성들을 고통스럽게 한다고 이야기되어져 왔고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남성의 폭력성, 여성 혐오, 피해의식 등은 여성에 대한 폭력과 억압으로 작용했으니까요. 문제는 남자다움을 수행하는 남성 역시 불행하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범죄자가 되거나 여성들과 친구나 동료 시민으로서 온전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요. 경쟁에 대한 스트레스 속에서 힘든 삶을 살게 됩니다. 당장 10대 남성들을 볼까요? 지난해 소년의 시간이라는 넷플릭스 드라마가 큰 화제를 모았는데요. 10대 남성이 인셀 문화에 빠져들면서 왜 범죄자가 되었는지 추적한 내용입니다. 인셀이란 비자발적 순결주의자의 줄임말입니다. 연애를 하거나 성적 파트너를 구하기 원하지만 자신은 그럴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해서 좌절하고 스스로를 피해자에 위치시키고 페미니스트들을 비롯한 여성들을 남성을 억압하거나 무시하는 적으로 상정하는 이들입니다. 한마디로 여성을 소유할 수 없으면 파괴한다 식의 생각을 공유하는 집단인데 대체 이런 남성들이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우리 사회가 규정한 남자다움은 결국 여성으로부터의 인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성과 관계 지어져야만, 여성과 잘 만나야만, 또는 여성을 지배할 수 있어야 진짜 남자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여성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한 청소년, 청년들은 나를 만나주지 않는 여자들을 향해 모든 분노를 쏟아내고 이것은 당연히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합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1년간 적발한 사이버 성폭력 피의자 중에 10대 비율이 47.6%였다 합니다. 거의 과반이죠. 그리고 특히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의 61.8%는 10대였습니다. 폭력적인 행동이 용인되거나 일종의 놀이처럼 여겨지고 여성 혐오가 공기처럼 만연한 공간에서 남성들이 아주 이른 시기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셀 테러라는 책이 있는데요. 저자 로라 베이츠는 인셀 범죄를 조장하는 여성 혐오 극단주의에 맞서는 일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그 부분을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읽어서 이 자리에서도 인용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다가 사회적 고정관념의 틈새로 추락해서 너희의 남성성, 생계, 나라가 위협당한다는 공포를 주입하기 위해 기회를 엿보는 커뮤니티의 품속으로 직행하게 된 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전투. 그러니까 여성 혐오에 맞선 일은 소년들의 삶을 보호하는 일도 된다는 겁니다. 2030 남성의 경우는 어떨까요? 양질의 일자리가 점점 줄어드는 저성장 사회인데다가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한국은 남성을 징병하는 국가입니다. 남성의 불안한 상황을 이용해서 극단주의 여성 혐오 세력이 파고들기에 너무나 좋은 환경이죠.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이민자나 외국인이 우리 일자를 빼앗고 있다라는 선동과 혐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면 한국에선 여성들이 우리 일자리를 빼앗는다라는 선동과 혐오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능력 있는 가부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남성들은 일자리를 경쟁해야 하는 여성들을 또 성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말하는 페미니스트들을 걸림돌처럼 여깁니다. 2025년 한 여론조사에서 지나친 페미니즘의 영향을 막기 위해서라면 법 규칙을 어기거나 무력을 사용하는 게 정당화될 수 있다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20대 남성의 32%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남성들이 점점 더 극단주의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는데요. 이처럼 우리 사회는 혐오의 확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혐오를 억제하기는커녕 억울한 남성의 목소리로서 승인해주고 이해하자는 목소리가 커지도록 내버려뒀습니다. 자연스럽게 성평등의 가치는 실종되어 갔습니다. 극심한 여성 대상 폭력, OECD 임금격차 1위, 강고한 유리청장 등은 모두 다른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인 것처럼 이야기됐습니다. 여성의 폭력 피해와 차별에 관한 의제는 점점 사라지고 그 자리는 남성이 더 차별받고 있다라는 남성 피해자 담론이 채웠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청년 남성들의 삶이 달라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청년 남성들이 고통받는 이유는 또래 여성들이나 페미니스트의 존재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남자다움이 그들을 억압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전국 19세에서 34세 청년 1000명 대상으로 건강 위험 요인 설문조사를 진행한 것을 최근에 발표했는데요. 남성은 과도한 경쟁을, 여성은 성차별을 직접 경험한 가장 큰 사회적 건강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고 합니다. 남성들은 왜 이렇게 경쟁에서 과도한 스트레스를 느낄까요? 능력, 특히 돈이 있어야 멋진 남자가 될 수 있다는 압박, 결혼을 통해서 정상성을 획득해야 한다는 압박, 결혼을 하면 가정을 부양해야 한다는 압박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반성평등 기조는 남성들을 가부장제에 가둔다는 사실입니다. 페미니즘이 사라지면 남성이 예전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프로파간다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결국 과거에 공고했던 가부장제로의 회귀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경제구조나 문화가 변화하면서 그렇게 돌아가기도 힘들고 그것은 남성들을 오히려 굴레 속에 가두는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저는 성평등이란 남성들에게 머리를 짓누르는 거추장스럽고 불편하지만 억지로 쓰고 있었던 모형 왕관을 벗는 일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자라서 라는 말이 없으면 세상이 달리 보입니다. 2023년에 유엔 여성기구 성평등센터 1주년 행사에서 게리 바커 에큐몬드 대표는 맨박스, 즉 남성을 둘러싼 성별 고정관념이 강할수록 건강에 해를 입고 우울증을 겪거나 외로워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폭력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전 세계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발견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맨박스를 깨는 성평등의 추진은 남성들을 남자다움에 머물지 않게 한다는 점에서 더 비폭력적이고 더 돌봄지향적이고 더 건강한 관계를 맺도록 하고 더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무엇보다 극단주의와 혐오와 거리를 둘 수 있게 하는 가장 선명한 길이기도 합니다. 성평등이란 말만 해도 어떤 이들은 여성 우월주의나 남성을 공격하는 반사회적 사고 혹은 온라인에서 떠도는 극단적 언행들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저는 성평등이란 가치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살아갈 수 있도록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거대한 부조리에 저항하고 일상의 폭력에 맞서는 언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성평등을 추구하게 되면서 참 자유로워질 수 있었는데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온전히 이해하고 지지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저의 이상함을 또 저의 남자답지 못함을 스스로 납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성평등이 여성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남성의 권리를 빼앗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윈윈 게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남성의 성평등 수용과 참여가 궁극적으로 남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남성의 해방을 도모하는 일로서 인식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탈가부장을 원하는 마음과 너무도 강력한 가부장제의 자장 안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남성들에게 성평등의 길이 대안적 남성성을 만드는 실질적인 해결책으로 떠올랐으면 합니다. 저는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함께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 생각이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를 위해 가야 하는 길은 아주 명확합니다. 성평등의 길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주변의 남성들에게도 그 길을 함께 가자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손을 내밀어 주세요. 그렇게 해줄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